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34일 되는 미국 대선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선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쪽은 그냥 이재명으로 굳어졌고 이재명으로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대선 행보를 깊숙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을 보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비상지도부도 없고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이런 상태로 전쟁은 치러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 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대 쇄신을 하지 않으면 성산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은 국민의힘당에 일단은 출마해 있는 분들이 경쟁력이 있는가 할 때 경쟁력이 상당히 이재명에 비해서 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의힘당이 그동안 이날을 대선을 준비하면서 항상 인물을 모시고 오고 상고 초려하고 인물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항상 해가 떠 있을 것이다. 항상 배부를 것이다. 국민의힘당 다 배부릅니다. 국민의힘당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고 국민의힘당은 갈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그냥 비를 맞습니다. 그래도 흠뻑 맞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서야 정신을 좀 차리는데 차려봤자 별로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당입니다. 제가 볼 때 국민의힘당은 이번 대선을 치르고 난 뒤에는 누군가가 신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당은 전혀 변화가 없다. 왜? 국민의힘당은 지금 전쟁에 나갔다 하면 다 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사례, 그것도 겨우 이긴 사례 외에는 총선, 지선, 치르면 다 집니다. 앞으로 선거도 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단계에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선거 기간은. 그래서 지금 있는 인물 플러스 새 인물을 찾고 영입해서 모셔갖고 텐트가 더욱더 커지게 해야 돼요. 빅텐트 반이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다 모여갖고 빅텐트를 쳐서 이재명과의 1점 불사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 한덕수 총리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현, 이낙연 그 그룹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에 의지가 있는 모든 이준석이도 문제가 있지만 이준석이도 데리고 와서 빅텐트를 쳐서 그 속에서도 대권 출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이재명을 어떻게 내가 잡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잡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빅텐트에서도 레이스를 펼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당 자체적으로도 레이스를 펼쳐갖고 그 후보 중에 한 사람과 빅텐트에서는 한 사람. 그래서 라스트 경쟁을 해서 본선 경쟁을 해서 나갈 때 이재명을 누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빼쭉한 수들이 별로 안 보여요. 예전에 정몽준하고 노무현이 바로 그런 레이스 경찰을 펼쳐갖고 노무현이 대통령 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회창 하여튼 이회창 총재가 노무현을 압도적으로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수 때문에 이회창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제가 볼 때 수 중에 큰 묘수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아주 손쉽게 보이는 수가 바로 빅텐트, 반이 빅텐트. 반이 빅텐트를 쳐서 남아있는 마지막 전쟁을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모여서 정치적 경쟁을 펼치고 정치연대를 펼쳐갖고 대연합 전선으로 이재명 반국가 세력과 전쟁을 해서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의 승리자는 바로 반이 빅텐트 세력들이, 정치 세력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 바로 지역감정 그리고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녹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바로 새미래민주당, 전병현, 이낙연 등 그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그나마 이재명보다는 온 건 합리적입니다. 이재명보다는 대화가 되는 세력입니다. 이재명보다는 악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은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수 진영에서도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홍준표가 나가서 100% 된다, 이 장담할 수 없어요. 많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 장관 나가서 된다, 이것도 좀 불안해요. 한동훈 상당히 보수 우리 우파 시민들 가슴 속에는 불안의 문제가 아니고 불쾌합니다. 이 보수가 이렇게 망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또 국민의힘당에서 담아서 대권 후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저 국민의힘당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보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스는 반이 빅텐트 레이스를 펼쳐서 끊임없는 레이스를 펼쳐서 중간중간 검증을 받으면서 최후의 결정자가 이재명과 결투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바로 저는 한덕수도 주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아웃사이드 빅텐트에서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분도 주요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고 폭넓게 넓혀서 누구든지 오시라, 누구든지 나라를 구하려고 이 대선 레이스에 들어오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굴 되고 안 되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다 들어오셔갖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할 때 우리 보수의 폭, 우파의 폭이, 진폭이 넓어지고, 그래 할 때 중도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쌈박질 하다가는 망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의 와이프 김혜경 이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항소심 선고가 일어나면은 틀림없이 유죄 선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일당들은 이렇게 법원에 선고를 받아가면서도 전혀 눈빛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김혜경 얼굴 보니까 불안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뭔가 이미 약을 먹였는지 하여튼 불안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국민들은 1심에서 100만원 선거 사범은 100만원 이상 받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근데 항소심에 또 300만원 받았는데도 멀쩡해요. 그만큼 저 인간들은 인면수심에 가슴 양심까지 철판을 깔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제 하루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형사재판 첫 재판을 또 늦게까지 받았습니다. 이 내란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법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는 그런 형사재판이 되기 바랍니다. 이 형사재판은 여론재판이 아니고 법리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 철저하게 임해서 반드시 내란 사범의 불명예는 벗어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은 대통령에 부여된 최고 존엄에게 부여된 비상대권 그 자체를 선포했고, 그 선포한 내용은 바로 국가가 위기, 체제위기,
헌법이 누더기가 되어 있고 헌법이 작동되지 않는 이 현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법정에서도 재판관에게도 알려서 최후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반이 빅텐트를 쳐라. 반 이재명 빅텐트가 필성 전략이다. 예, 반이 빅텐트가 필성 전략이다. 예, 반이 빅텐트를 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되고 니는 안 된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어제는 우리 아군 스파이 파워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 송화제 또 변함없이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한각희님,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